해를 거듭할수록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나갈 돈도 많은데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으니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크게 고민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후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리스크에 미리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은퇴 창업 리스크, 의료비 리스크, 금융사기 리스크 등이 있지만 그중 제일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 리스크입니다. 노후의 최고 리스크는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으로 인해 많은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사람인지라 힘들게 살았던 인생, 나이가 들면 좀 쉬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써서 노후 자금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게 되면 이른이 넘어서도 고된 일을 계속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라면 자식에게 뭐든 해주고 싶겠지만 돈으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식과 인연을 끊고 싶으면 다 주어라. 그만큼 자식에게 다 주는 것이 부모 자식 사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의 노후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자식 부양과 관련하여 자식에게 돈을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결혼 비용입니다. 물론 해를 거듭할수록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자녀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애는 안 낳을지언정 결혼을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결혼을 할 때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고 여자 쪽에서 혼수를 해온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런 거 없다고 이것은 다 옛날 말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이런 관습을 지키려는 부모님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도 아니고 꼭 자식들 결혼에 집을 사줘야 한다는 관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집뿐 아니라 결혼식 비용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식들 스스로 하게끔 하고 일부만 도와주는 정도로만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맞게 명절 제사 등 며느리를 집에 데려다 설거지나 음식 만드는 것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깔끔합니다. 앞서 얘기했듯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렇듯 자식 내외에 부담 안 주고 간섭하지 않는 대신 결혼 비용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부모를 부양할 생각도 없고 간섭받기도 싫어하면서 지원만 바라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도와주고 안 되면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늙어서 자식이 효도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절대 무리하면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결혼이라는 게 양가 부모님과도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서로 안 받고 안 주고 간편한 결혼식을 치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들을 결혼시킨 어머니의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결혼 비용 대주지 않고 서로 주고받는 것 없이 자식 결혼시켰습니다. 아들 내외는 지금 아주 좁은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어요. 제 형편에서 크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 가진 돈 4천만 원 보증금으로 집 얻어 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세간살이 사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친정엄마 쓰시던 그릇 등으로 시작하고
살면서 필요한 거 그때그때 사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집이 너무 좁아 신혼살림이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걱정이 돼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간편하게 결혼식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형편에 맞지 않게 크게 해줬다면 제가 너무 힘들어졌을 것 같네요. 자식들 절약하면서 잘 사는 모습 보니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꼭 다 해주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빈손으로 결혼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어느 따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없는 채 결혼하면 재산 모으는 재미도 쏠쏠해요. 부모라면 그 재미를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 대학까지 가르쳐 주셨으면 부모의 의무는 다 하신 것입니다. 물론 고등학교까지만 가르쳐 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나서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형편만큼만 해주시고 집을 사던 전세금으로 쓰던 호화로운 결혼 비용으로 쓰던 알아서 젊은 사람들이 하게 놔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식들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 간섭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보력도 좋고 무엇이든 더 잘할 것입니다. 간섭하는 대신 우리 부모님들은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후에 자식에게 짐이 안 되고 그것이 곧 자식을 도와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라 미친 짓이라 해도 모른 척 할 수 없다며 많이 도와주려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자식을 던져놓고 알아서 해결하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합니다. 내 자식 못 본 채 내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100세 시대에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쓴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은 조금 마음이 아파도 일단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손 벌리게 되느니 차라리 지금 조금 불편해져도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현명한 방향입니다. 물론 내 노후에 지장이 안 갈 정도면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정리하면 형편이 안 되는데 눈치가 보여서 혹은 내 자식 기죽을까봐 무리하게 도와주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결혼 비용은 집만 해도 결코 작지 않은 비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안쓰러워하지도 말고 냉정해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많이 쓰게 되는 비용 두 번째는 자녀 교육비와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대학교까지는 그래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대학원까지 가겠다고 한다면 이런 자식들의 부탁을 외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도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데 대학교에 대학원까지 지원해 준다면 이 긴 시간 동안 자녀의 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은 어찌 보면 집만큼이나 자식에게 나가는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고등학생 학원비가 한 과목당 기본이 30만 원이고 한 달에 최소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도 자녀 교육비로 나간다고 합니다. 고3 혹은 재수생은 거의 2배 가까이 나가기도 한다고 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전체를 합하면 정말 큰 돈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비 문제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식들은 부모님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도 자식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려고 하지 않고요.
만약 자식이 물어본다 해도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심지어 자식 결혼해서 따로 가정까지 꾸렸는데도 하도 애지중지 키워서 자식이 부모 집에 가세가 기우는 것도 모르고 지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자랄 때 집안의 경제 상황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께서는 큰애가 고2 때 집안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때 애들한테 집안 사정 다 얘기하고 사교육 한 개가 3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다 끊고 독서실만 지원해 달래서 한 달에 10만 원 가량만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학 잘 들어가고 알바하고 자기 미래도 잘 설계하며 여자친구도 사귀고 잘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들 학원 안 보내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교육 학원 안 보냈다고 무슨 일 안 나고 오히려 가족이 똘똘 뭉치고 화목한 게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식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며 형편에 맞게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나중에 자식한테 원망을 사기 싫어서 무리하게 해주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공부를 안 하던 자식이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며 성적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학원을 안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라고 아무리 주변에서 말해도 그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자식들과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들에게 솔직한 집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자식이 학원이나 대학 등록금 지원을 요구한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이만큼 희생해서 너한테 투자하는 것이니 앞으로 결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너가 일하면서 마련해 나가라 라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한선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자녀와 대화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2분 이상이시라면 어느 한 자식에게만 많은 돈을 투자해 주는 것은 나중에 분명 다른 자식들에게 서운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녀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사실 똑같이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자녀들의 상황도 각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해줄 형편이 안 된다면 냉정하고 공평하게 다 안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문제라 정답은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해주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30대가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부모님의 노후 완비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고 건강하게 부모님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녀들에겐 제일 축복으로 다가온다고 말이죠. 정리하면 교육비도 긴 시간 동안 쌓이면 정말 큰 돈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무리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많이 쓰게 되는 마지막 3번째는 자녀 생활비 지원입니다. 만약 매달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게 된다면 이 돈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굉장히 큰 돈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심지어 자녀 나이가 50이 넘어도 아직도 자녀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생활비를 대주게 되면 부모님 노후자금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뿐 아니라 자식들은 매번 쉽게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좋게 말만 하면 돈이 생기는데 굳이 어렵게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벌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나 40이 넘었으면 타다 쓰는 버릇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자립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돈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렵게 돈을 벌어봐야 그 돈이 귀한 줄 알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자식들이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돈으로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50인데도 아직 생활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2아이의 가장인데도 용돈을 받고 생활한다고 합니다. 직업이 누군가의 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집안이 넉넉하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결말이 나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듯 자식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보다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 생활비를 주게 되면 그게 자식들을 오히려 바보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용돈을 주셨다면 당장 모든 용돈을 끊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식과의 대화를 통해 생활비 지원을 점점 줄여나가야 합니다. 만약 자식들이 화만 낸다면 그럴 때는 단호하게 주장을 굽히지 말아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자식을 위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무섭다고 해서 안 좋은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결코 옳지 못합니다. 적어도 자식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어쩔 때는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물론 자식에게 단호하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호함을 갖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단호한 부모님을 두신 어떤 분께서는 그런 단호했던 부모님 덕분에 오히려 정신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해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륜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해서 자식한테 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생활비를 주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내 마음이 불편해서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식을 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보세요. 또인 법륜 스님께서는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자식한테 다 주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모순적인 말처럼 들릴진 모르겠지만 자식을 위해 단호해지세요. 자식이 충분히 납득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럼에도 이해를 못한다면 그때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주는 대신 그 이외의 것들로 사랑을 주세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좋은 일은 자식들 집에 찾아오면 맛있는 엄마 밥상 차려주는 게 아닐까요? 금전적인 지원 대신 부모가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밖에서 고생할까봐 용돈 주지 마시고요. 그러면 자식들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중에는 반드시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생활비 지원만 끊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사랑을 듬뿍 주세요. 더 이상 자식을 바보로 만드는 일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만약 아직 자녀가 어리다면 자녀에게 용돈을 직접 관리하게 하고 일찍이 경제에 눈을 뜨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는 돈을 잘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인이 돼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기만 하는 습관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지원에도 감사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식에게 자립심을 길러주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이 앞서 얘기했듯 자식에게 주는 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해서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순적이게도 자식을 위해 주는 것이 자식을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고 나 자신을 신경 쓰는 것이 곧 자식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영상을 계기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돈을 많이 쓰게 되는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결혼 비용, 둘째는 자녀의 사교육비와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입니다. 이 돈들이 모이면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의 돈이 됩니다. 이런 돈이 내 노후 자금이 아닌 자식에게 전부 투자해버리는 것은 절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자식에게 다 해주고도 자식에게 짐이 되는 상황을 피하지 못해 자식 눈치를 보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 스스로가 나중에 자식에게 용돈 안 받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건강하기만 하다면 자식에게 최고인 것입니다. 특히나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다 물려주고 용돈 타면서 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 미리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없을 것 같지만 아직도 정말 많습니다. 다 물려주고 나중에 용돈 탈 때는 눈치를 보며 타게 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명언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들은 모른 척하고 부모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모두 효자가 된다. 이 명언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근력운동은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의 근육 1kg의 차이가 나이가 들었을 때 1000만 원 이상의 병원비 차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자식에게 돈을 많이 투자하느라 먹을 것이나 운동 장비도 아끼지 마시고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곧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건강에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정답은 아닙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오늘 영상을 보며 자식에게 주는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